예, 신화 시스템 넷째 주 첫 강의입니다. 7번째 강의네요. 지난 시간에 2장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미 했는데 이렇습니다. 시스템이 LTI면 그러면 임펄스 리스폰스만 알면 임의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산시간 LTI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죠. 간단히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이런 게 나온다 가정을 하면 LTI 시스템이니까 이게 K만큼 이동해서 델타가 들어가면 또 임펄스 응답이 K만큼 이동하게 나올 테고, 그리고 거기다가 XK를 곱한 게 들어가면 XK를 곱한 게 나올 테고, 그런 거 다 더한 게 들어가면 그런 거 다 더한 게 나올 텐데, 바로 이게 XN이다. 주어진 신호 X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이라는 기호를 정의했는데, 결국 X와 델타의 컨볼루션으로 X를 쓰고 나면, 그러면 리니어리티를 이용해서 그 타임 인베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과 임펄스 응답의 컨볼루션으로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속 시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대략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임펄스라는 걸 넣어줄 수 있다고 대략 오늘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죠. 이런 걸 넣어줄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시불변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이동해서 들어가면 이동하게 나올 테고, 거기다가 x타우를 곱한 게 들어가면 x타우를 곱한 게 나올 테고, 그런 거 다 더한 게 들어가면 다 더한 게 나올 텐데, 더했다는 건 적분인 거죠. 바로 얘가 주어진 신호 x고, 그러니까 임의의 신호 x가 들어갔을 때 출력을 x와 임펄스 응답의 컨버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일종의 유비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걸 엄밀하게 따져보죠.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임의의 신호 x를 x와 델타의 컨볼루션으로 표시하는 거, 이산시간에서 했던 것 같은 거죠. 이산시간에서는 사실은 이걸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별게 아니라 이런 이산시간 신호가 있으면 그냥 하나 펄스 하나만 있는 것들, 그게 결국은 이런 거죠. 이런 걸 다 더한 게 바로 x일 테니까 그냥 shifting property예요. 펄스가 여러 개 있는 것을, 펄스가 하나씩 있는 것들만의 합으로 표시한 게 바로 x와 델타의 컨볼루션으로 x를 표시한다는 거니까 이산시간에서는 뭐 문제가 아닙니다. 연속시간에서도 개념적으로는 비슷한데 이제 뭔가 극한 비슷한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흐름이냐 하면 이건 먼저 살펴보죠. 주어진 x가 있습니다. x가 이렇게 있는데, x가 있죠. 그런데 이제 x를 바로 임펄스의 조합으로 쓸 수는 없고, 임펄스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x를 이런 펄스들의 조합으로 표시를 근사화를 먼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거 하나만 끄집어내면, 내가 요거를 빨갛게 표시하면, 요거 하나만 끄집어내면 그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게 x니까 우리가 익숙한 델타가 어떻게 생겼던 거죠? 델타는 0에서 델타 사이의 높이가 델타분의 1인 그런 함수죠. 이런 걸 내가 델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빨간 거는 그냥 xk 델타다가 델타 t-k 델타, 그리고 요거의 높이가 델타분의 1이니까 여기다 델타를 곱해서 높이가 xk 델타가 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 거 하나만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빨간 수식으로 표현돼요. 그러면 이제 파란 거, 이런 거 다 있는 거는 빨간 것들의 합인 거죠. 그래서 파란 거는 델타는 아무데나 써도 상관없는데, 델타 뒤에다 둡시다. 상관없는데. 그래서 xk 델타 곱하기 델타 t-k 델타 곱하기 델타, 그래서 이거를
1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더한 게 바로 요 파란 거예요. 위에 있는 파란 거. 자, 그래서 이 파란 거를 내가 파란 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파란 거를 그냥 x 델타 t라고 부를까요? 그럼 이게 이제 파란 게 x 델타 t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요 펄스의 폭 델타를 점점 작게 하면, 그러면 즉 델타를 0으로 보내면 이게 주어진 신호는 검은색으로 표시할까요? X 검은색. 이게 바로 XG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의 극한 바로 구분구적법 적분의 정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 타우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요 델타는 t d 타우가 될 테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수학적인 난점을 우리가 완전히 극복을 아직은 못한 상태인데, 요 델타가 0으로 가면 이런 델타로 간다라는 식의 논법을 썼는데, 이제 이 논법은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2장 끝날 때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거냐 하면, 요 x 델타가 입력일 때 출력을 구해요. 그럼 이제 각각의 펄스가 입력일 때 출력 가지고 뭐 이동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더해서 요 x 델타가 입력일 때 출력이 나오면, 그 출력에서 요 델타를 0으로 보내면 바로 x가 입력일 때 출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그래서 x를 임펄스 때 조합으로 표시한다라는 것은 요 이야기고 이거를 여기서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쓴 게 이거고요. 이거를 유도한 게 여기서 유도한 게 여기 있는 데리베이션 1이에요. 데리베이션 1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그 데리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수학적인 난점은 이거를 데리베이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얘를 그냥 우리가 앞에 살짝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definition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든 일단은 너무 헷갈리게 하면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definition이든 derivation이든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요 커브를 계단형 함수로 근사화하고, 파란 함수죠. 계단형 함수로 근사화하고 계단의 폭인 델타를 0으로 보내면 그러면 원래 함수가 나오고, 요 계단형 함수가 입력할 때 출력을 구하고 그 출력에서 또 델타를 0으로 보내면 주어진 신호 x가 입력할 때 출력이 나올 거다. 이런 아이디어는 여전한 거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빨간 거를 이용해서 보이는데, 빨간 거하고 요 파란 거를 그냥 같은 뜻으로 생각하고 쓰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여기 샘플링 프로퍼티라는 걸 가지고 다시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테크니컬한 건데 그냥 보시면 되고, 사실 테크니컬하게 이런 거에 확립한다는 걸 확인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렵지도 않고 되게 건조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따지기가 오히려 더 간결함 속에 숨어 있어서 더 여의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요 데리베이션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와 빨간 거를 그냥 같은 뜻으로 보고,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면 이것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요건 뭐 별게 아니라 이걸 이제 확인하고 나면 여기서 x가 u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본 거죠. x가 u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더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게 나오더라 하는 그런 얘기고요. 예.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요 빨간 거의 의미는 요 파란 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임의의 입력 x가 들어갔을 때 출력을 구해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펄스를 가지고 다루는 거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했던 이야기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델타가 입력일 때의 출력을 뭐라고 놓을까요? h
델타라고 놓겠어요. h 델타라는 표현인데 약간 뒤에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하고 조금 다른데 일단 지금 여기서 일관되게 요 그 노트에서는 처음부터 시불변성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그 흐름을 더 간소화했죠. 그런데 이제 책에서는 또 강의 자료에서는 시불변성을 맨 마지막에 써서 맨 마지막에 가서야 좀 단순해지는데 가보죠. 델타가 들어갔을 때 입력을 h 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C 불변성이 성립하니까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C 불변성이었죠. 요게 이제 그대로 쓰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지 말고 복사해 볼까요? 예. 복사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복사를 해봤더니 또 여기 약간 너무 가까이 있었네요. 빨간 거 같이 올 텐데 나중에 해결하죠. impulse response 이게 델타. 그러니까 아직은 impulse response가 아닌데 이거는 괜히 썼네. 아직은 impulse response가 아닌 그냥 이렇게 씁시다. impulse response는 아니고 당연히 델타의 response죠. 네. 델타가 들어갔을 때 h 델타가 나온다고 하면 시스템이 LTI니까 델타 t 마이너스 k 델타가 들어가면 이런 게 들어가면 h 델타가 t 마이너스 k 델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요 상황 요게 들어갔을 때 출력을 지금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을 때 출력이 이거니까 k 델타만큼 이동해서 들어가면 k 델타만큼 이동해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c 불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xk 델타를 곱한 걸 넣어줘요. xk 델타는 뭐 t 상수 같은 거니까. 이런 게 들어가면 호모지니티 따라서 xk 델타 또 이런 게 다 더한 게 들어가면 또 에디티비티가 성립을 해야 되니까 또 바로 요게 다 더한 게 나오겠죠. xk 델타가 아니 잘못 썼네 이거. h 델타 t-k 델타. 그리고 여기다가 델타를 여기 델타 곱한 게 들어가면 여기 델타 곱한 게 델타 상수니까요. 예. 이제 여기서 델타가 0으로 가면 얘가 이제 델타가 0으로 가면 이제 요 x 델타에서 델타가 0으로 가면 x 델타가 x로 가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 델타가 0으로 가면 이건 쭉 더하는 거를 이제 그 타우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델타가 델타로 간다고 그냥
좀 찝찝한 상태에서 쓰면 요 델타는 d타우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주어진 신호 x인 거죠. 바로 왼쪽에 있는 식을 내가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마찬가지로 델타가 0으로 가면 이제 이게 x가 들어갔을 때 y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 타우 h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인데 여기서 h란 여기서 ht란 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h 델타라는 함수가 수렴한 거예요. h 델타는 바로 임펄스 응답인 거죠. 요게 들어갔을 때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델타에 관한 리스폰스라면 이제 여기다가 다시 쓰면 그러면 똑같은 시스템에 이제 델타가 들어갔을 때 얘를 이거의 극한으로 본다면 이게 들어갔을 때 이게 나오니까 이거의 극한인 이게 들어가면 이거의 극한인 이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 흐름입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 본 거예요. 칸이 좀 좁네. 조금 좁아서 답답하니까 조금 옮깁시다. 옮기다가 사고 나지 않을까? 예, 지금 한번 본 것 같은데요. 뭐가 하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연속시간 시스템에서도 임펄스 응답 H를 알면, 그러면 임의의 입력 X가 들어왔을 때 출력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 되는 거예요. 델타가 들어왔을 때 h가 나오면 이게 타우만큼 이동하게 들어가면 이게 타우만큼 이동하게 나오고 타우 곱한 게 들어가면 타우 곱한 게 나오고 적분한 게 들어가면 적분한 게 나오고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뭔가를 내가 언두를 했을까요? 예, 지금 뭐 이걸 계속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연속 시간도 이산 시간에서 마찬가지로 임의의 입력 X가 들어갔을 때 출력을 임펄스 응답과 즉 H와 입력의 컨버루션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컨버루션 정의 나왔고 이 컨버루션 정의 가지고 원래 있던 식을 다시 쓴 게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연속 시간에서처럼 임의의 입력을 X를 X와 델타의 컨버루션으로 쓰고 그때 델타가 들어갔을 때의 출력 H를 알면 임의의 입력 X가 들어갔을 때 출력을 X와 델타의 컨버루션으로 구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할 때 연속시간, 이산시간 언급하지 않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게 연속시간, 이산시간에 다 성립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컨볼루션이 뭐냐 하면 연속시간에서는 뭐 이렇게 될 테고 이산시간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연속시간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잠깐 보죠. 교과서는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C 불변성을 맨 마지막에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테이션도 우리랑 조금 다른데, 우린 지금 그러니까 C 불변성을 전제하고 델타가 들어갔을 때 H 델타가 나온다고 요 원노트 필기장에 썼죠. 이게 이제 요게 원노트 필기장에서 그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기호가 조금 달라요. 다른데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델타가 들어가면 H 델타가 나오고, 그래서 델타가 들어가면 H가 나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타임 인베리언트니까 여기서 이제 델타 t 마이너스 타우가 들어가면 ht 마이너스 타우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C 불변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여기가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델타가 들어갔을 때의 출력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델타가 K 델타만큼 이동했었더라 하면 그러면 이게 이동해서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C 불변성을 가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온다고. 그렇죠? 여기서 여기 위에 이제 꺽쇠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H랑 요 H 델타랑 그게 다행히도 잘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델타를 0으로 보내면 그리고 K 델타가 타우라고 하면 이제 이 상황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상황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델타 t 마이너스 타우가 들어가면 h 타우 t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입력이 이동하면 출력이 이동한 게 나오는 게 아직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C 불변성을 안 썼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이 흐름하고 같아요. 여기다가 K 델타 곱한 게 들어가면 XK 델타 곱한 게 나오고, 델타까지 곱하면 델타 곱한 게 나오고, 이런 거 다 더한 게 들어가면 이런 거 다 더한 게 나오고, 그게 바로 이거죠.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요 X햇이 여기서 내가 X 델타라고 썼던 거네. 그러니까 저기선 지금 X 델타라고 썼던 걸 X 햇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X 델타라는 게 난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델타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근데 씁시다. 어쨌든 여기 델타가 0으로 가면 이게 이제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은 앞에서랑 똑같고, 다만 우변이 이게 이제 요게 그 0에서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출력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C 불변성 얘기는 아직 안 썼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거의 극한인 X가 들어갔을 때 출력은 이런 거의 극한이 나오고, 이런 거에 극한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T-델타가 들어갔을 때 T-타우가 들어갔을 때 출력 H-타우라고 봤으니까, 즉 이거가 델타가 0으로 갔을 때 출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여기서 얘가 H-타우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형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X-타우 T를 알아야 된다는 건 무한히 많은 H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각각의 타우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Y를 이렇게 쓰는 건 깔끔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긴 하지만, 이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의 이 방정식은 깔끔하게 써서 기분은 좋지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H-타우를 알려면 무한히 많은 H들을 알아야 되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C 불변성을 적용하는 순간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H-타우 T는,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기네. H-타우 T는
0에서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의 출력이 타우만큼 이동되는 거니까 C 불변성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파랗게 둘러싼 부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C 불변성을 제일 마지막에 적용했을 때의 흐름이고 약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우리가 별로 안 쓸 거거든. 그러니까 C 불변성을 제일 먼저 적용을 하면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모양이 좀 간단해지죠. 그래서 C 불변성을 제일 먼저 적용해서 정리한 게 원노트 필기장에 있는 거고 교과서와 강의 자료는 C 불변성 맨 마지막에 써서 결과적으로는 그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과정이 좀 복잡한 과정이 좀 복잡해도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아주 유용하면 뭐 괜찮은데 사실 별로 유용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 LTV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는 아주 간결하게 쓸 수 있어서 좋긴 했지만 그 이상의 활용도가 적어도 우리 교과목에서는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연속 시간에서도 C-불변, 리니어 C-불변 시스템의 출력은 입력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으로 표시된다. 이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 예가 있는데 예 들기 전에 정리를 해보면 연속 시간이건 이산 시간이건 연속 시간이건 이산 시간이건 LTI 시스템의 출력은 임펄스 응답과 입력의 컨볼루션이다. 그런데 그 컨볼루션의 구체적인 내용이 연속 시간에서는 적분이고 이산 시간에서는 더하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연속 시간이건 이산 시간이건 공이 델타가 이런 성질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이제 델타는 x는 x와 델타의 컨볼루션이고 y는 x와 h의 컨볼루션이고 델타가 들어갔을 때 나온 게 h고 이런 식의 얘기를 내가 이런 타임 인덱스 이런 거 안 쓰면 연속 시간, 이산 시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연속 시간일 때와 이산 시간일 때 생김새가 어떻게 달라지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속 시간, 이산 시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동일한 표현을 써서 LTI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이산 시간에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처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이렇게 목이 잠길까요? 처음 하고 나서 이제 컨볼루션을 어떻게 보자고 했냐면 이거 가지고 할까요? 뭐 컨볼루션은 hn-k를 곱해서 k에서부터 다 더하는 거라서 이걸 k축에 대해서 xk를 그리고 hn 곱해서 더하는 거를 이 이미지로 봤어요. 그래서 k축에서 xk를 그리는 거는 n축에서 xn 그리는 거랑 마찬가지고 k축에서 hn-k를 그리는 거는 이제 k축에서 hk 그린 다음에 이렇게 반사하고 여기 지금 h가 이 경우는 h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h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게 h인데 이거를 반사하고 그리고 kn만큼 이동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h는 그대로 두고 k축에서 x는 그대로 두고 h는 반사 n만큼 이동 곱하고 더하고 x는 그대로 두고 h를 반사 이동 그리고 x랑 곱하고 더하고 그래서 반사 이동 곱하고 더하고 이런 거라고 했어요. 당연히 연속 시간에서도 비슷한 개념이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y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 타우 h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인데 이제 x 타우와 ht 마이너스 타우를 이제 타우 축에서 그리는 거예요. 타우 축에서 t 축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곱하고 타우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적분이죠. 그래서 요 예제 2.6을 보면 이 그림 여기 있는 그림 미리 그리는 거예요. 같은 페이지에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x 타우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타우 축에서 그리는 건데 타우 축에서 그리는데 이걸 먼저 하는 거는 타우 축에서 h를 반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t만큼 이동한 게 바로 ht-타우니까 이제 그리면 돼요.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타우 축에서도 그대로 그리면 돼요. exponential 마이너스 a 타우, 타우가 음수일 땐 0. 이게 x다. 마이너스 타우는 h 마이너스 타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ht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h 마이너스 타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따라서 ht 마이너스 타우는 t가 음수일 땐 이렇게, t가 양수일 때는 여기다 한꺼번에 그립시다. t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t의 부호에 따라서 이런 ht-타우를 얘랑 곱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t가 음수일 때는 얘를 곱하는 거고 t가 양수일 때는 얘를 곱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t가 음수일 때는 이거와 이거를 곱해서 적분하는 건데 타우가 t보다 크면 0이니까 타우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요 x가 t가 음수일 때 0이니까 t가 음수면 잘못 얘기했죠. 타우가 음수일 때 0이니까 t가 음수면 이렇게 생긴 ht-타우와 이렇게 생긴 x타우를 곱한 결과는 그냥 0이에요. 그러니까 t가 음수면 0이고 t가 양수일 때 비로소 곱해서 사라지지 않는 게 생기는 거죠. t가 양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제 서로 동시에 0이 아닌 그런 점이죠. 그러니까 t가 음수면 t가 음수면 0이고 t가 양수면 이제 이 빨갛게 칠해진 부분인 거죠. 그래서 타우가 0에서 t 사이에서 요 x와 요 h를 곱하는데 h는 1이니까 왜냐면 ut에서 온 거죠. h는 1이니까 그냥 요 바로 0에서 t 사이에서 바로 자기 exponential 마이너스 a 타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곱해서 적분한 게 컨볼루션이니까 이제 y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t가 양수일 때는 이거 0에서 t까지 적분한 거, 0에서 t까지만 적분하면 되죠. 그 밖엔 다 0이니까. 그 다음에 t가 음수일 땐 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0에서 t까지 적분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부정 적분하고 그리고 t 대입하고 0 대입한 거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 더 들어보죠. 예. 자, 이번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일단 지우고. 예. x가 exponential et 마이너스 t 이렇게 생겼네요. x가. 그렇죠? 그래서 타우가 양수면 h 타우는 0. 그다음에 타우가 음수면 exponential e 타우. 이렇게 되고. 그리고 h-타우는 h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h 타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h-타우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렇죠? 이게 h-타우예요. 그러니까 t-타우는 마이너스
물론 이제 t가 이 그림은 지금 t-3이 음수인 경우니까 t가 3보다 작은 경우고 t가 3보다 크면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t가 3보다 작으면 그래서 t-3이 0의 왼쪽에 있으면 이거와 이거를 곱하는 거니까 이것도 t-3까지만 곱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t가 3보다 작으면 또는 작거나 같으면 등호 뭐 어디 붙여도 상관없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똑같이 붙이면 되면 이제 t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t-3이 0보다 작으면 0의 왼쪽에 있으면 t-3이 이쯤이니까 t-3까지만 x타우를 요거랑 곱해서 적분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1이니까 t-3 전에 그러니까 그냥 얘를 요 빨간 영이 익스포넨셜 2타우니까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3까지 적분하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3까지 t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반면에 t가 3보다 크면 그럼 t-3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런데 t-3이 0보다 큰데 0 이후에는 이번엔 x타우가 0이니까 그냥 t-3이 아니라 0까지만 적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0까지만 적분하면 돼요. t-3이 0보다 크면 적분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더라. 내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구한 것들을 다시 그린 게 이게 요 얘고요. 예제 2.6이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본 예제 2.8이에요. 예제 2.7은 생략. t-3이 0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자, 컨볼루션 연속 시간에서와 이산 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하나 이 경우는 지금 x는 그대로 두고 h를 반사 이동 그 다음에 곱하고 더하고 연속 시간에서는 더한다는 것의 의미가 적분인 거죠. 그런데 내가 다른 하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수 있었던 이유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제 여기서는 물론 그냥 예제를 아예 너무 친절한 예제를 준 건데 x를 그대로 두고 h를 반사 이동했는데 이제 교환 법칙 성립해서 x와 h 순서를 바꾸면 이번에는 h를 그대로 두고 x를 반사 이동 곱하고 더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예.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왜 성립하는지는 뭐 적분이든 썸이든 변수 치환해서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컨볼루션은 교환 법칙을 만족합니다. 우리 곱하기 더하기처럼 실수 곱하기와 더하기처럼 컨볼루션은 교환 법칙을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x와 h가 둘 다 스칼라 함수여서 그런데 만약에 입력이 여러 개고 출력이 여러 개인 그런 멀티베리어블 시스템을 다룬다면 그러면 이제 x는 벡터가 되고 h는 행렬이 돼요. 그럴 때 막 순서 바꾸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 바꿔도 되는 건 우리가 다루는 변수가 스칼라일 때 해당하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숫자 곱하는 거 교환 법칙 만족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행렬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닌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도 x하고 h가 이제 스칼라일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관되게 종속 변수를 실수 또는 복소수로 하기로 했죠. 스칼라인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변수들이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인 경우로 시스템 이론을 확장하는 건 물론 가능하고 그때는 이런 류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했던 이야기들은 다 어떤 형태로든 관철이 된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예. 컨볼루션 자 지금까지 한 거 LTI 시스템의 출력은 입력과 임펄스 응답의 컨볼루션이다. 왜냐하면 임의의 신호는 자기 자신과 델타의 컨볼루션이니까 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의 프로퍼티 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H에 관한 이야기로 환원해서 할 거예요. 자, 지난번에 살짝 했던 얘기인데 X가 들어갔을 때 Y가 나오는데 어떤 Y가 나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H를 알면 돼요. H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가끔 심지어 써요. 네모 안에 H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네모라는 시스템이 임펄스 응답이 H라는 정보를 알면 임의 입력 X에 대한 출력 Y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H를 알면 모든 Y를 계산할 수 있다. 모든 Y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내가 시스템에 관해서 다 안다 라고 바꿔서 표현하면 결국 H를 알면 시스템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표현도 써요. 시스템 H. 이상한 말이지. 동그란 네모 같은 말이에요. 시스템과 신호는 다른 거니까. 시스템 H. 그러면 H는 신호고 시스템은 시스템인데 둘을 똑같이 놓는 거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은 시스템 H라는 말은 임펄스 응답이 H인 시스템이라는 말을 줄여서 쓴 거예요. 근데 임펄스 응답이 H인 시스템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시스템 H라고 앞으로 부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 H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LTI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펄스 응답을 안다 한들 시스템이 LTI가 아니면 임의의 입력 X가 들어가서 출력을 안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니까. 심지어 선형이더라도 시불변이 아니면 임펄스 응답 H 하나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닌 거죠. H 타우, H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스템 H라는 말은 임펄스 응답이 H인 시스템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은 언제 의미가 있냐면 당연히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어서 이렇게 출력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정해 놓고 보면 이제 H를 알면 시스템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모두 H에 관한 이야기로 환원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환원주의라는 말 지난 시간에 그 Q&A 때 잠깐 한 것 같은데 돌아가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거는 컨버루션의 성질 조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시스템에 관한 프로퍼티를 예컨대 안정성 같은 거를 H에 관한 이야기로 바꿔서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찝찝했던 거 하나 짚고 넘어가요. 임펄스의 그 수학적 난점을 좀 더 얘기하고 이 장을 마칠게요. 예.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LTI 그리고 컨볼루션입니다. 예. 컨볼루션의 프로퍼티 계속 이야기를 하죠. 제일 처음에 한 게 이제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거고. 예. 곱하기랑 비슷한가?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네. 분배 법칙도 성립한대요. 이건 여러분이 컨볼루션의 정의 가지고 연속 시간이든 이런 시간이든 컨볼루션의 정의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하면 돼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교환 법칙 성립하고 분배 법칙 성립해요. 이 분배 법칙의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분배 법칙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내가 임펄스 응답이 H1인 시스템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시스템 H1과 시스템 H2를 병렬로 연결하면 그러면 그렇게 병렬 연결된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H1 더하기 H2랑 같다. 왜냐하면 X가 들어갔을 때 출력 Y는 X와 Y의 컨볼루션인 X와 H2의 컨볼루션인 Y2니까 그렇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건데 우변은 좌변과 똑같은 거니까 이게 전체 병렬 연결된 시스템의 출력이라면 그 출력은 X와 H1 더하기 H2의 컨볼루션이에요. 다시 말해서 병렬 연결된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이 H1 더하기 H2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병렬 연결된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각각의 임펄스 응답의 합이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죠? 너무나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 분배 법칙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교환 법칙과 분배 법칙. 이 교환 법칙과 분배 법칙을 동시에 쓰면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죠?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조금 전에 분배 법칙이 이제 이거였는데 이렇게 놓고 여기다 교환 법칙을 쓰면 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교환 법칙 쓰고 이거 교환 법칙 쓰면 또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임펄스 응답이 H인 시스템에다가 x1 더하기 x2라는 입력을 넣었을 때의 출력인 거죠. 그거는 임펄스 응답의 H인 시스템에 x1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출력과 x2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출력을 더하는 거예요. 애딕티비티죠. 당연히 성립을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컨버루션 관계식은 LTI라는 전제 아래서 얻어낸 거니까. LTI 시스템에 성립하는 성질, 당연히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내가 LTI 시스템이라고 가정하고 컨버루션 유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관계 식들을 이용을 해서 따져봤더니 애디티비티가 성립하지 않더라. 그러면 모순인 거죠. 충돌인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른 경로로 확인하는 거, 그래도 모순이 안 생기는 거, 이런 과정들을 이제 그 정합적으로 지식의 체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막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결론을 얻어내서 나의 지식 체계가 튼튼하고 서로 모순이 생기지 않고 정합적이고, 뭐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공부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교환 법칙 성립과 분배 법칙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두 개가 성립한다는 거 얘기했고요. 증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교환 법칙, 분배 법칙 이야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결합 법칙 떠오르죠. 왜냐하면 그게 실수에서 곱하기 더하기가 만족하는 성질들이니까. 지금 분배 법칙이 요 분배 법칙이 어디서 분배되는 겁니까? 컨버루션이 더하기에 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가 더하기에 분배되는 거랑 비슷한 그런 개념인 거죠. 어떻든 컨버루션이 결합 법칙도 만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만족하더라. 이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순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헷갈리지 않아요.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면 헷갈리지 않게 괄호를 써주는 게 좋아요. 괄호 같은 게 없으면 그냥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합법칙도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각각의 의미 생각했죠.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교환법칙과 함께 분배법칙을 적용하면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였고, 법칙이 하나하나 있으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는 거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의 의미. 이게 이제 뒤에 특히 그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와 함께 사용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연결의 순서는 상관없다. 전체 입력과 출력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림으로 보죠. H1과 H2를 직렬로 연결하는데, 여기서 H1, H2는 시스템 H1, 시스템 H2, 그리고 그 말에 좀 더 엄밀한 표현은 임펄스 응답이 H1인 시스템, H2인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시스템 H1, H1, 심지어 그냥 H1을 연결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엄밀한 표현이 뭔지 여러분이 다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시스템 H1
뒤에 시스템 H2를 놓나 시스템 H2 뒤에 시스템 H1을 놓나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지금 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일단 인데 요 첫째 경우 먼저 H1을 앞에 두면 W1은 X와 H1의 컨볼루션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Y2는 W와 H2의 컨볼루션인데 W가 여기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시 적는 거예요. W와 H의 컨볼루션인데 W가 X와 H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걸 그린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요 Y는 임펄스 응답이 요 직렬 연결된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H1 더하기 H1과 H2의 컨볼루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H1, H2의 컨볼루션과 X를 컨볼루션한 게 Y니까. 그러니까 요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요 직렬 연결된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H1 컨볼루션 H2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H1, H2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결합 법칙을 한 번 더, 결과는 X가 H2를 거쳐서 나온 출력을 다시 H1을 거치는 그런 모양인 거죠. 요거는 이 모든 게 전부 다 동일한 Y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얘를 보니까 이번엔 H2가 H1 앞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 시스템을 직렬로 연결할 때 순서는 상관없다. 그리고 직렬 연결된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H1, H2의 컨볼루션, 그리고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H2, H1의 컨볼루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병렬 연결된 시스템에 H1, H2를 병렬로 연결하면 임펄스 응답은 H1 더하기 H2고, 이번에 H1, H2를 직렬로 연결하면 H1과 H2의 컨볼루션이 바로 직렬 연결된 시스템의 컨볼루션이고,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순서는 상관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도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소라고 쓰는데, 봅시다. 그냥 시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또는 스케일러 시스템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변수가 모두 스칼라인 경우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변수들이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H들은 행렬인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행렬 곱은 컨볼루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행렬끼리 곱하는 건 교환 법칙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순서 바꾸면 달라져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스칼라가 아닌 시스템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직렬 연결했을 때 순서 상관없다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모두 스칼라인 시스템에 한정된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일관되게 입력과 출력이 모두 스칼라인 시스템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입력과 출력이 스칼라가 아닌 더 확장된 버전의 시스템 이론,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에 관한 시스템 이론도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때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환 법칙이 등장하는 부분이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행렬곱이 교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잘 알려진 사실을 떠올리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되는데 저기서는 왜 안 돼? 라고 헷갈려 할 게 아니라 여기서는 되고 저기서는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자, 지금 이제 컨볼루션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건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임펄스 응답 H에 관한 이야기로 환원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환원. 우리가 앞에서 그 Q&A 때 환원주의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환원을 우리가 리덕션이라고 해요. 환원.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임펄스 리스폰스 H에 관한 이야기로 환원해서 이제 할 거예요.
어떤 얘기 있었죠? 다이내믹이냐, 스태틱이냐, 코저리냐, non 코저리냐, 스테이블이냐, 언스테이블이냐 이런 얘기 했었죠. 리니어냐 아니냐, 타임 인베리언트냐 아니냐는 여기서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는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이 아니면 이 컨볼루션과 임펄스 응답의 임펄스 응답과 입력의 컨볼루션으로 출력을 쓸 수 없는 거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바탕은 LTI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리티 타임 인베리언스 빼고 나머지 성질들을 H에 관한 성질로 환원해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죠. 예, 먼저 스태틱이냐 다이나믹이냐, 메모리가 있느냐 없느냐.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이 다이나믹 시스템이고 메모리가 없는 시스템이 스태틱 시스템인 거죠. 우리는 메모리가 있는 다이나믹 시스템에 관심이 있어요. 메모리가 없는 스태틱 시스템은 이거는 그냥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예, 어떤 시스템이 다이나믹일까요? 뭐 이게 써놓은 게 그 수학이라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 보일 때가 있는데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0이 아닌 다른 점 0이 아닌 다른 점 이 경우는 지금 양수고 이 경우는 지금 음수겠죠. 0이 아닌 다른 점에서 h가 0이 아니게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게 다이내믹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HN이 0이 아니게 되는 그런 n이 0이 아닌 n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 또는 이런 그림인 거죠. 0이 아닌 n에 대해서 HN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0이 아닌 n이 양수면 이런 그림, 음수면 이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임펄스 응답이 이런 모양이면 이런 점들이 적어도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 다이내믹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태틱 시스템은 0에서만 뭔가 0이 아닌 게 나올 수 있고 0 아니면 다 임펄스 응답이 0이기 때문에요. 임펄스 응답. 왜 그렇죠? 자, 이런 상황 봅시다. 임펄스 응답은 뭐죠? 임펄스 응답은 기본적으로 임펄스 응답은 지금 이상한 시간에서 그리고 있는데 델타가 들어갔을 때의 출력이죠. 델타는 검은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델타는 0에서 임펄스가 들어갔는데 0이 아닌 데서 뭐가 나와? 이거든. 그러면 뭔가 이 경우를 보면 과거에 들어온 입력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 임펄스가 자, 선형 시스템은 입력이 0이면 출력도 0인 거죠. 당연히 그렇죠. 호모지니티 성립해야 되니까 0 넣으면 0 나오는 거예요. 0이 아닌 다른 게 나왔다. 임펄스 응답이 0이 아니다. 순전히 임펄스 때문에 나온 거죠. 임펄스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0에서 들어온 거예요. 0에서 임펄스가 들어왔는데 0이 아닌 다른 데서 뭐가 나왔다면 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시간에서 들어온 입력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시간 말고 현재의 출력이 현재 말고 다른 시간에서 다른 시간이 얘 관점에서 얘는 과거고 얘 관점에서 얘는 미래죠. 어쨌든 현재든 미래든 다른 시간의 입력의 영향을 현재 출력이 받으면 그럼 다이내믹인 거죠. 스태틱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입력 검은색으로 표시했죠. 델타가 들어왔을 때 출력은 빨간 거예요. 얘는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현재의 출력은 현재 입력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른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임펄스 응답이 이렇게 생기면 스태틱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혹은 이렇게 또는 둘 다의 형태면
다이내믹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내믹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임펄스에 관한 얘기로 환원해서 하면 파란 것처럼 되고, 스태틱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임펄스 응답에 관한 이야기로 바꿔서 하면 이렇게 빨간 것처럼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스태틱 시스템을 다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H는 n이 0이 아니면 0이에요. n이 0일 때만 0 아닌 다른 게 있어요. 그걸 여기서 이제 근데 K라고 놨어요. 그러면 H는 이걸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0이 아니면 0이고 0일 때 K니까 K 델타 꼴이네요. 스태틱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K 델타 꼴이에요. 델타가 들어가면 K 델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델타가 들어가면 K 델타가 나와. 스태틱 시스템이에요. 스태틱 시스템이면 그 관계는 그냥 실수와 실수 사이의 관계, 우리한테 익숙한 실수와 실수 사이의 관계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스태틱 시스템은. 그러니까 원점을 주는 직선의 방정식 이하 되겠죠. 자, 스태틱 시스템은 다이내믹이냐 스태틱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임펄스 응답에 관한 이야기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산시간에서 이런 연속시간에서 어떻게 될까요? 연속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연속시간도 이제 이 모든 거를 n 말고 t에 대해서 쓰면 그러면 상황이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펄스 응답은 입력이 임펄스일 때 응답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런 모양 또는 뭐 이런 모양 해가지고 0 말고 다른 데서 h가 0이 아닌 점이 있으면 다이내믹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지웁시다. 우리 연속 시간에 관한 그림은 새로 그리지 않아도 이산 시간에서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조건을 h가 0이 아니게 되는 t 중에 0이 아닌 t가 있는 거예요. 어떤 0이 아닌 t에 대해서 h가 0이 아닌 거예요. 스태틱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그냥 다시 그리면 간단하니까. 자, 이런 임펄스 응답에 대해서 h가 0이 아니면 t가 0이 아니면 h는 다 0인 거예요. t가 0이 아니면 h는 다 0인 거예요. 만약에 t가 0이 아니어도 h가 나왔다면 그러면 근데 여기서 h가 나왔다면 과거에 들어온 델타 때문에 나온 거고 여기서 h가 0이 아니었다면 미래에 들어온 델타 때문에 나온 거죠. 근데 스태틱이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과거나 미래의 입력의 영향을 현재의 출력이 받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0에서만 0이 아닌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한번 해봅시다. 이산시간처럼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산시간처럼 자, h가 스태틱을 계속 빨간색으로 썼으니까 만약에 h가 이거는 여기다 다시 할게요. 여기다가 보겠습니다. 이거 뭐가 좀 지워진 것 같은데 지워진 것 같아서 이거 그냥 여기다 미안합니다. 지워진 것 같아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h가 검은색으로 쓸게요. ht가 t가 0이면 k고 t가 0이 아니면 0이다.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 그냥 쓰고 나중에 내가 빠진 부분 다시 고쳐서 할게요.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되도록 얘는 파란색으로 쓴다 그랬죠. t가 0이면 k고 t가 0이 아니면 0이에요. 스태틱이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런 꼴인 거죠. 이런 꼴이에요. 자, 입력 x가 들어왔을 때 출력은 x와 h의 컨볼루션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h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자, 그런데 이 h가 어떻게 생겼냐면 0에서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교환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xt 마이너스 타우 h 타우 d 타우. 그런데 h가 이렇게 생겼어요. h가 이렇게 생겼어. 무조건 0이죠. 왜냐하면 적분은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h1이라고 하면 h1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h1은 h2하고 모든 t에서 0인 h2랑 같은 거예요. 결과는. 왜냐하면 적분되니까. h1과 h2는 어떤 차이가 있죠? h1과 h2는 0이라는 점에서 불연속적이고 h1은 0에서 불연속적인데 불연속점에서의 값이 h2랑 다른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일반 이런 생각을 해보죠. h1, h2가 이건 다른 h1, h3, h4라고 할까요? h3와 h4가 몇 개의 카운터블 셀 수 있는 카운터블 T2 뭐 이렇게.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H3와 H4를 H3는 검은색으로 그리고 H4를 빨간색으로 그리면 예컨대 H3는 뭐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고 뭐 얘는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얘는 이렇게 정의돼 있고 심지어 요거는 뭐 이렇게 정의돼 있는데 빨간 H4는 상황인 거죠. 또 얘는 이렇게 할까요? 빨간 거는. 그러니까 얘가 T1이고 얘가 T2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H1과 H3와 H4는 몇 개의 예컨대 불연속점에서만 다르고 똑같아요. 다른 점에서는. 내가 그러면 꼭 컨볼루션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닌데 X와 H3를 컨볼루션 했을 때와 X와 H4를 컨볼루션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쓰지 않더라도 적분인 거죠. 적분은 면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유닛 스텝 펑션 얘기했을 때 0에서 불연속인데 어떻게 정의해도 별 상관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적분될 거라는 전제 아래 생각해보면 임펄스 응답들은 기본적으로 적분될 일종의 적분을 거칠 것들인 거죠. H가 X랑 컨볼루션 돼서 Y를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컨볼루션 될 거, 일종의 적분을 될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H3와 H4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연속점에서의 함수값 어떻게 정해도 상관없다는 말과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얘와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H1하고 H2도 기본적으로 0에서만 다른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 H1은 H2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태틱이다. 그래서 t가 0이 아니면 0이어야 한다. 그럴 때 t가 0일 때 어떤 값이 잘 정의가 되는 그런 스태틱 함수라면 H2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아웃풋을 그냥 항상 0으로 만드는 그런 스태틱 시스템이 아니라면 스태틱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t가 0일 때는 당연히 0이지만 t가 0이 아닐 때는 0이지만 t가 0일 때 이렇게 0이 아닌 어떤 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연속 시간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델타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델타가 들어왔을 때의 출력이 임펄스 응답인데 델타가 들어왔을 때 K 델타가 나와야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처럼 되고 비례상수가 K가 될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어쨌든 지금 T가 0이 아니면 0이다. T가 0이 아닐 때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그 벌어지는 어떤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벌어지는 어떤 일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무 얘기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임펄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분을 해도 뭔가 그 폭이 0인데 적분해서 0이 아닌 게 나오려면 괴상한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 거죠. 임펄스처럼 괴상한 존재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괴상한 일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괴상한 입력을 넣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임펄스 응답이 뭐죠?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의 출력인 거죠. 임펄스는 괴상한 신호예요. 괴상한 신호 넣어주면 괴상한 신호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못 넣어줘요. 어쨌든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 스태틱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K 델타 꼴이다. 다이내믹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0이 아닌 시간에 대해서 K든 N이든 T든 N이든 0이 아닌 시간에 대해서 0이 아닌 H가 존재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요 예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요 예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H3와 H4 다르지 않다. 그렇죠?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 다르게 생긴 다른 함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컨볼루션 된 후 또는 일종의 적분을 거친 후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이나믹 시스템이냐 스태틱 시스템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H에 관한 얘기로 바꿔서 해봤습니다. 요거는 뭐 이게 꼭 여기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게 왜 여기 있냐면 결국은 그래서 앞에서 봤던 예도 한번 다시 스태틱 시스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앞에서 봤던 거고 그리고 건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건데 델타를 컨볼루션 한다는 건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는 건데 델타 n-n0는 컨볼루션 한다는 건 시간을 그만큼 이동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도 정의 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연속시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델타를 컨볼루션 한다는 건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델타 t-t0을 x랑 컨볼루션 한다는 건 xt-t0, t형만큼 이동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파랗게 표시한 건 이게 좀 더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n 또는 n0과 t형이 0일 때가 바로 빨간색이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전히 저는 빨갛게 표시된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델타의 의미가 드러나니까.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자의 항등원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곱하기의 항등원은 뭡니까? 실수 곱하기의 항등원 1이죠. 실수 더하기의 항등원 0이죠. 실수함수 컨볼루션의 항등원 델타라는 거예요. 연속시간 함수든 이산시간 신호든 델타를 컨볼루션의 항등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보다 더 말하기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이나믹 스태틱 여부를 H에 관한 얘기로
바꿔서 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인버터빌리티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시스템 H1이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H1이라는 표현 낯설지 않죠? 시스템 H1이 있고, 이 시스템이 인버터블하면 어떤 인버터 시스템 H1이 있어서 H1을 거쳐서 나온 출력이 H의 입력 X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묶어놓고 보면 X가 들어갔을 때 X가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이 둘을 묶어놓고 보면 X가 들어갔을 때 원래 시스템 H와 그거의 인버스 시스템 H1, 인버스 시스템이 있다면 H1을 직렬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바로 임펄스 응답이 델타인 시스템인 거죠. X가 들어갔을 때 X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 이런 거니까. 직렬 연결된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두 개의 컨볼루션이에요. 물론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이냐 하면 델타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델타니까. 그래서 인버터블 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H1이 존재해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게 한다. 그렇죠. H와 H1의 컨볼루션이 델타가 되게 하는 그런 H1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시스템이 인버터블 하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인 거죠. 연속 시간, 이런 시간 묶어서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에 관한 그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약간 델타가 나올 때마다 약간씩 조심스러워지는데, 이렇게 인버터빌리티에 관한 얘기를 H에 관한 이야기로 바꿔놓고 예를 좀 들면서 이런 표현이 내가 좀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 의미 또 그 이유도 조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